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해서 마스터캠에서 가공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 그려놓은 것은 가운데 기준에서 먼저 앞에서 작업을 해놨고요. 그러면 오늘은 가공만 먼저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가공 내용만.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머신 형태에서 기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즐겨찾기에서 등록되어 있는 3축에서 버티컬 머시닝 센터 미리 단위 기계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할 때 원점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 원점을 어디로 할 거냐면요. 윗면 기준으로 해서 좌측 상단을 여기를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을 재배치할 건데요. 그래서 명령에 보면 이동의 명령에 보면 원점으로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풀다운 메뉴에서 이동에 해서 원점으로 이동.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동의 시작점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좌측 상단 선택하시면요. 그래서 이동이 되고요. 자, 그리고 도형 색상 복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될 거는 재료 설정을 할 거고요. 작업 관리자에서 자, 그 중에서 머신 그룹 1 아래 보면요. 속성 앞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요. 세부 항목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재료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화면상에서 재료가 해서 입체 형태로 보여지고요. 얘는 평면 보기입니다. 자, 먼저 기준 원점을 어디로 했냐면요. 여기에서 좌측 상단 윗면을 기준해서 좌측 상단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로 재료 원점 위치를 포인트를 클릭하면 돼요. 여기에 클릭하고 뭐 이런 데 클릭을 하면 그래서 기준점.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 입력하는 난가. 여기서 X자고 요것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그때 이제 X하고요. 여기서 숫자 입력하는 사이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사이 쪽에 클릭하면 그래서 좌측 상단 포인트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X값, Y값, Z값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X, Y는 대각 모서리를 이용해서 마우스로 측정해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재료 T는 그래서 도면상에서 치수를 확인하고 Z는 직접 여기다가 2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재료 형태 표시는 그래서 솔리드 형태로 표시해도 되고요. 또는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셔도 되고요. 일단 솔리드 형태로 보겠습니다. 크게. 자, 그래픽뷰의 입체 등각 상태로 보고 그 다음에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소재 영역이 제대로 세팅됐는지. 그래서 다시 재료 설정에 와이어프레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래픽뷰의 평면 상태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바깥에 외곽 가공을 하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외곽. 쭉 외곽을 가공을 하는데 외곽 가공하기 전에 먼저 공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구의 선정을 할 때 먼저 단면 부분의 형상을 보고 공구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측 가공할 때나 외측 가공할 때 바닥이 수평, 척벽이 수직인 작업용으로 공구 평행드미를 선택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경은 홈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공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홈은 윤곽 가공할 때 요게 홈이고요. 이쪽 구간 쭉 따라가면 R10 여기도 홈이고요. R8 홈이고요. 이쪽에도 홈이고 쭉 돌아가면서 여기서 R10 홈, 그 다음에 R8 홈이다. 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홈 중에서 제일 작은 알이 8알입니다. 그러면 공구는 얘를 직경으로 하면 16이고요. 16보다 큰 공구를 사용하면 여기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구는 16보다 작으면 돼요. 황삭에서 가공 여유를 줄 거고요. 그러면 공구는 16보다 작은 15파이 공구나 또는 14파이 공구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제 한번 했을 때 15파이 엔드밀 가지고 작업하기로 해서 오늘도 15파이 평 엔드밀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택한 라인을 따라서 외곽을 쭉 따라서 엔드밀이 지나가면서 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공의 종류는 윤곽 가공. 자, 여기 보면요. 여기가 이제 가공에 관련된 도구바입니다. 가공 툴바고요. 그래서 윤곽 가공이 여기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면 되고요.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 창에서 가공 경로에서 윤곽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름은 그냥 기본값 놔두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체인 관리자 창에서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게 체인입니다. 그러면 체인이라는 것은 선택한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끝점으로 이어진 것을 도형을 한 번에 선택할 때 체인 명령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도형을 선택을 할 때 쭉 확대를 하면요. 자, 요게 라인을 첫 번째 도형으로 작업을 하겠다 했을 때 마우스로 이 직선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요. 그래서 한 번에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살표 방향이 가공의 진행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클릭한 가까운 끝점이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도형으로 해서 그 다음 도형에서 이어서 쭉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 진행 방향은 왼쪽으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상은 반시계 방향으로 가공이 이루어지고 지는 거고요. 가공 진행 방향이 도형 중심에서 봤을 땐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선택 취소할 때는요. 여기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선택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윤곽 체인 1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요번에 이 라인의 왼쪽 부분을 크로스헤어로 클릭을 하면 자, 이번에는 가까운 끝점이 출발점이고요. 첫 번째 도형 기준으로 해서 다음으로 쭉 이어지면서 진행 방향이 도형 중심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절삭을 합니다. 그래서 가공 방향은 나 가공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하고 싶다. 여기는 전환 아이콘 역방향 클릭해서 방향을 반대 다시 클릭해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곽 가공 경로 형태는 윤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 탭 항목을 선택을 하고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을 하고요. 공구의 종류는 평엔드밀, 플랫 엔드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구 지름은 15라고 입력하고요. 샹크도 입력하기 위해서 마우스 클릭하면 직경을 따라갑니다. 자동으로. 자, 그 다음에 날 길이, 철도 높이, 오버런은 적당한 값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좀 넉넉하게 큰 값. 그래서 60에 50에 일단 40으로 해놓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임의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고 넘어가서요. 절삭 조건을 일단 건너뛰고요. 첫 번째 공구, 1번 공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구 번호는 1번이고요. 길이 옵셋은 1, 지름 옵셋도 1. 그래서 나중에 G코드 생성을 했을 때 길이 옵셋이 1이니까 H1, 얘는 T1로 표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공구 번호는 T1로. 나는 지름 옵셋을 21로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땐 여기다가 21로 바꿔 놓으면요. T21 나오게끔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나오게끔 원할 때는 그래서 원래대로 1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갔어요. 보정 형태는 컴퓨터로 하고요. 그래서 보정 방향은 자, 앞에서 선택했을 때 화살표 방향이 요게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 화살표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하면요. 자, 바깥에 가공을 하고요. 이 보정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 놓으면요. 그래서 이 안쪽을 가공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 절삭 이송 형태가 있습니다. 코너 형태는 안함으로 해서 각진 형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척벽면 가공 여유는 항상 여유 어제처럼 0.2 얘가 척벽입니다. 미리 보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바닥 여유 0.2 해서 아래쪽 여유도 정삭 작업하기 위한 항삭 가공의 여유를 남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입 복귀 동작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선만 사용을 했습니다. 어제는요. 그래서 직선으로 진입하고요. 빠질 때도 직선으로. 그래서 원호를 사용 안 할 경우에는 공구 지름에 대한 비율 값이나 그 다음에 원호 크기 반경 값을 해서 0으로 바꿔놓으면 그래서 직선만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조건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가운데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앞에 조건이 뒤로 똑같이 해서 복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어제는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곳에 코너에서 못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00%는 놔두면 여기서 거리가 출발 위치가 여기서 못따기 범위가 있어서 그래서 찍고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더 확장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그냥 100% 놔두고 확인하고 수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서요. 안전 높이를 사용을 하고요. 처음과 마지막에 체크를 한 다음에 이송 높이는 절대값으로 한 10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진입 높이는 재료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 5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 상단 제로고요. 가공 깊이는 해서 도면상에서 치수 외곽을 보니까 5mm를 가공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5. 가공 여유는요. 마이너스 5를 줘도 여기서부터 바닥면 여유 0.2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5mm까지 가공하지 않고요. 4.8까지 내려갈 겁니다. 이따가 직후도 경로 확인을 하면서 좌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삭류 사용은 왼쪽 카테고리 항목에서 절삭류를 선택을 하고요. 첫 번째 항목에서 ON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툴패스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경로 확인. 자, 출발점 위치가 코너에서 확장된 곳이 아니고요. 가운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단계 실행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찍고 내려가고 작업을 돼요. 직선으로 확장되지 않고요. 쭉 외곽 돌고 나서 여기서부터 끝납니다. 진입 복귀가 실패가 됐어요. 자, 코너에서 시작이 되지 않고요. 첫 번째 라인에서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조건에 들어가면 진입복귀 항목에 보면 자, 닫힌 요소 중간점 진입복귀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체인으로 선택을 했을 때 여기서 시작해서 외곽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 여기까지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형상은 닫힌 형상이니까 그래서 이 처음 닫힌 형상의 처음 요소 요거죠. 얘 중간점에서 진입 복귀하니까 그래서 실패가 됐습니다. 직선만 있을 경우. 그래서 얘를 해제를 해야지만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한 도형에서 이 끝점에서 진입 복귀가 이루어집니다. 해제하고요. 자, 진입 복귀 해제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있는 모든 작업 재생성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너가 중간이 아니고요. 이 끝에서니까 바깥에서 진입, 그 다음 외곽 들어가고 복귀가 경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경로 확인을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출발점 위치가 이 코너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대로 내려가면 찍고 내려가겠죠. 100% 돼 있는데 여기서 못따기 형상 때문에 아는 쪽으로 해서 당겨가기 때문에 여기서 찍고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창 확대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스텝에 단축키 S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높이, 그 다음에 스텝 누르면 해서 진입 높이까지 급속으로 움직입니다. 여기까지는 급속이고요. 스텝, 그 다음에 직선 절삭해서 깊이 4.8, 가공 여유 0.2 때문에 해서 5까지 안 내려가고 4.8까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쭉 동작을 해서 외곽 한 바퀴 쭉 돌고 그래서 빠져나갑니다. 자, 복귀도 적당합니다. 근데 진입만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되겠죠. 자, 복귀는 문제가 없는데 진입만 조금 확장을 하겠습니다. 한 3, 4mm 정도 확장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mm 확장할까요? 여유있게. 그러면 2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재생성. 자, 다시 경로 확인 들어가서 자,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5mm 확장해서 여기서 소재부터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 소재를 엔드 밑날로 찍고 내려가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내려가서 옆날로 들어오면서 가공이 될 거고요. 빠른 검정 사용해서 외곽 쭉 돌고요. 자,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요. 척벽에도 가공 여유 0.2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도용 있는 데까지는 가공 안 하고 0.2 살을 남겨놓고 외곽 가공하고 있는 겁니다. 바닥도 여유, 척벽에도 여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다 보니까 덜 깎인 구간을 좀 살펴보죠. 공구가 지나가는 여기에 있는 곳이 여기서 보면 빠른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공구 직경만큼 지나가는 결만큼 이렇게 해석 경로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해석 경로가 없는 구간은 에서 덜 깎인 구간입니다. 여기는 가공 절삭폭이 넓어서 공구 직경보다 커서 어떻게 해요? 미절삭이 발생된 구간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 전체 쭉 살펴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절삭이 오른쪽 상단면에만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래픽뷰의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다시 모의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작업 모의 가공 들어가서요. 속도는 조금 줄여놓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해서 살펴볼게요. 외곽 한 바퀴 쭉 돌고 자, 여기는 상단에 보니까 여기 덜 깎인 미절삭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미절삭은 절삭폭이 공구 직경보다 큰 경우에 미절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미절삭 처리 경로를 작성해서 추가시켜서 그래서 이걸 날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의 가공 창닫기 닫고요. 그래픽뷰의 평면 상태로 놔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미절삭 처리 경로를 여기서 추가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정확하게 미절삭 영역을 보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사용을 해봤냐 하면요. 그래서 실제 남아있는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동 명령에 보면요. 윤곽 옵셋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미절삭을 남아있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윤곽 옵셋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반적인 옵셋이 있고요. 이동의 옵셋은 요소 하나씩 옵셋을 할 때 얘를 사용합니다. 자,
대상 도형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옵셋 방향 위쪽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옵셋 거리 20이라고 줬습니다. 요소 하나씩 옵셋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소형 선택하고 위치 지정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옵셋을 할 수도 있고요. 대상 소형 선택하고요. 옵셋 방향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윤곽 옵셋이라는 것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형을, 여기 있는 도형을 한 번에 옵셋을 사용할 때 윤곽 옵셋 명령을 사용하면 돼요. 자, 어제 이 명령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해 윤곽 옵셋으로 들어가고요. 아까 윤곽 가공한 것처럼 똑같이 대상 도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하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하니까 바깥쪽으로 옵셋이 됐는데요. 자, 이때 옵셋 거리는 내가 사용한 공구 직경 15에다가 가공 여유 0.2를 더해서 15.2만큼 옵셋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 처리 형태가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윤곽 가공에서 모서리 절삭 형태는 안함으로 했어요. 그래서 안함으로 해서 이제 공구가 지나가는 폭만큼 이렇게 외곽으로 도형이 그려졌고요. 이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미절삭이 요게만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미절삭 처리 경로는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해서 라인을 하나 그려줘서, 자, 두 점선 들어가서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처리할 도형을 안쪽에다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윤곽 옵셋 했던 거는 내가 남아있는 것만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좀 응용을 해봤고요. 실제 가공에서는 여기 있는 도형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우기 명령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셀렉션 도구바에서 여기가 셀렉션 도구바고요. 그 중에서 체인 선택을 이용해서 윤곽 옵셋 했던 것은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윤곽 가공에서 이 경로를 그려주는 것을 여기다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것은 여기 있는 도형, 마우스로 도형을 선택하면 체인 관리자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체인 추가해서 도형을 선택을 하면 돼요. 선택할 때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래쪽 여기 선택하면 하살표 방향이 아래로 돼 있으면 그래서 진행 방향이 왼쪽이니까 여기에 깎이고요. 내가 선택 방향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방향 전환해서 바꿔볼게요. 여기서 왼쪽이면 이쪽이 깎입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 클릭해서 진행 방향의 왼쪽, 그래서 여기서 바깥쪽 깎이게끔 방향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고요. 재생성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순서는 체인 1을 전체 가공하고요. 그 다음에 체인 2를 그 다음에 여기서 미절삭을 날려버립니다. 순서는 바깥에서부터 미절삭 처리를 먼저 하고 전체 형상을 돌아가게끔 순서를 바꿀 때 체인 1을 선택해서 위로 올려놓고요. 체인 2가 먼저 오면 이걸 1차 먼저 가공하고 그 다음에 체인 2를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체인 1이 가공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그래서 재생성. 자, 그리고 경로 확인. 그래서 연속 실행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플레이. 그래서 바깥에 먼저 쳐내고 그 다음에 점프해서 쭉 지나갈 때 이때 이렇게 이 형상을 가로지러 갈 때 그때 높이는 이속 높이에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픽 뷰에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자, 화면을 살짝 틀어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가로질러가는 이 높이가, 공구가 Z축으로 들어서 점프하는 높이가, 이 높이가 이속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윤곽 가공 조건에서 링크 파라메터에서 보면 여기 이속 높이가 있어요. 근데 이속 높이를 사용했는데 안전 높이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적용이 얘가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요, 그때 점프하는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경로 확인 들어가서 연속 실행 플레이를 하면, 그래서 점프 높이가 조금 많이 높은 데서 점프가 이루어져요. 이속 높이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래서 점프 높이가 이속 높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안전 높이에서 점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절삭 처리해 놓고요, 그 다음으로 점프해가는 이 높이가 Z50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높이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작용이 해제가 되어 있으면요, 점프는 안전 높이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얘가 체크되어 있어야지만 점프 높이, 이속 높이는 Z10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다시 재생성을 하고요. 어제는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안쪽을 가공을 하겠습니다. 안쪽 가공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픽 뷰의 평면 상태로 놔두고요. 그래서 내측 가공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윤곽 가공을 이용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 윤곽 공정을 복사해 가지고 도형만 다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공정을 복사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번 윤곽 공정을 외측 가공했던 윤곽 공정을 복사해서, 자, 그 다음에 복사하기 전에 내용을 옆에서 창을 좀 확대해서 보니까, 자, 윤곽 공정의 이름에 되게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윤곽 2D 돼 있고요. WCS 평면도 있고, 공구 평면도 평면으로 돼 있고, 요거 표시도 돼 있는데 요거는 표시 안 하게끔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화면 표시 조건이 있습니다. 자, 화면 표시 조건에 들어가서, 그래서 WCS 이름은 해제, 여기 있는 공구 평면 이것도 해제를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요, 그래서 윤곽 가공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다시 윤곽 가공을 1번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또는 단축키 컨트롤 C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이기 또는 단축키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자, 복사 붙이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공정을 윤곽 2번 공정을 내측 가공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형에 들어가서, 자, 기존에 있는 거는 없어지고요. 새롭게 안쪽에 있는 도형으로 잡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요, 새롭게 잡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삭제하고요. 전체 다시 체인해서 새롭게 잡는데, 자, 내측 가공을 할 때는요, 그래서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되게끔 선택을 해주면 돼요. 좀 확대해서 여기 있는 라인의 아래쪽,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전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도형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큰 화살표가 진행 방향이고요. 반시계로. 작은 화살표가 공구에 대한 보정 방향입니다. 왼쪽으로 해서 진행해서 안쪽을 가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이제 바꿔야 될 것은 뭐냐면 가공 깊이가 얘가 얼마냐면 7mm를 가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링크 파라미터에서 가공 깊이를 -5에서 -7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로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경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로 확인. 전체 화면으로 놓고 경로 확인을 할게요. 자, 경로 확인 들어가고요. 자, 출발점 위치는 요 도형에서부터 진입 라인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출발합니다. 스텝 S 안전 높이까지 위치 결정하고 스텝 급속으로 해서 진입 높이까지 급속 위치 결정하고 스텝 701로 -7 가공 여유 때문에 6.8까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스텝 요 라인에 진입 접근합니다. 진입 그 다음 외곽 쭉 돌고요. 그 다음에 진출 복귀합니다. 그리고 스텝하고 공구가 안전 높이만큼 들려줍니다. 얘는 탑에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살짝 돌려놓은 상태에서 대감기 하고요. 연속 실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속도는 조금 줄이고 플레이 버튼 눌러서 그래서 플레이 연속 실행. 자, 노란색은 G00입니다. 그래서 진입 높이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G01로 6.8까지 하늘색 도형은 절삭이송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 절삭을 해서 깊이 6.8에서 쭉 동작이 됩니다. 빠른 검정은 살짝 안 보이게끔 숨기겠습니다. 직선 언어 쭉 돌고요. 그래서 빠른 검정을 체크하면요. 공구가 지나가는 그래서 폭을 회색 경로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복귀. 자, 그 다음에 공구가 안전 높이로 급속으로 돌려줍니다. 자, 여기서 경로가 노란색 도형은요. 급속 이송입니다. 그래서 급속 이송 표시를 안 볼 때는 다시 클릭해서 숨길 수가 있습니다. 급속 이송 G00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모의 가공을 하면요. 얘는 이제 안쪽을 가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형상을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누르고 소재를 그냥 엔드밀이 이 소재 밑날로 해서 푹 찍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그냥 바로 찍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경사지게끔 내려가는 방법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진입복귀에 들어가면요. 조건 설정에 진입복귀에 들어가면 램프 높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이용을 하면 그래서 공구가 엔드밀이 경사지게끔 내려가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램프 높이. 자, 램프 높이는요. 지금 절입량이 7mm입니다. 요거보다는 좀 크게 할게요. 램프 높이는 절입량이 7이니까 한 9 정도로 해볼게요. 일단 2mm 높은 거 1mm 정도 해도 되는데 조금 여유있게 한 9mm를 줘봤습니다. 자, 진입하는 데만 할 거고요. 그래서 복귀는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고요.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보면요. 공구가 지나갈 때 자, 경로 확인 들어가서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속도 조절바에서 천천히 움직이게끔 해놓고요. 플레이 버튼으로 볼게요. 자, 701로 내려오고 나서
뭐 느린가 살짝 빠르게. 자, 밑날로 바로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경사지면서 내려가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경사지게끔 쭉 내려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램프 높이에요. 이렇게 경사지게끔 접근하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모의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 바로 천천히 해 놓고요. 플레이. 이렇게 보면 아이고, 세우고요. 대감기하고 다시 플레이. 세우. 아이고, 뒤로. 자, 스텝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내려갈 때 경사지게끔 접근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쭉 내려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램프입니다. 램프. 입체 상태로 놔두고. 좀 경사 각도가 좀 커서 램프를 이용을 하면요. 부하는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경사지게끔 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가공성이 진짜 어려운 뭐 서스다 이럴 때는 그냥 얘만 단순하게 경사만 사용해도 이 경사 각도가 램프는 좀 거리에 따라서 제가 요 구간이 좀 넓었으면요 그때 경사 각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참고로 여기서 진입 길이를 제가 아무리 큰 값으로 많이 늘려도요. 그래서 진입 길이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리 늘려도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쪽에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공간이 넓었으면요. 접근은 완만하게 좀 내려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공간이 좁아서 완만하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그래서 큰 역할을 못합니다. 램프가요. 여기서는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 방법을 말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성이 어려운 서스 가공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래서 전체 형상을 가지고 램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윤곽 형상을 가지고 램프 방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전석 파라미터 선택을 한 다음에 윤곽 형태라고 있는데요. 2D라고 있는데 여기서 삼각형 클릭해서 그래서 램프로 바꿔주겠습니다. 윤곽 가공을 하는데 전체 형상을 따라가면서 램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램프는 각도 기준, 그 다음에 깊이 기준이 있고요. 수직 절삭이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깊이 가공을 하는 거랑 같아서 요건 빼고 해서 깊이 기준으로 또는 각도 기준으로 해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가공 깊이가 도면상에서 아까 7mm였으니까 한 바퀴 돌 때 그래서 단위 3.5죠. 그러면 한 바퀴 돌 때 전체 윤곽을 돌 때 3.5mm 내려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준으로 해서 램프 깊이는 3.5. 그러면 전체 윤곽을 따라서 2번 돌면서 최종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깊이의 경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사지게끔 내려가면요. 이 끝나는 위치는 여기 이 구간은 바닥이 평평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깊이의 경로 생성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로 확인을 하면요. 먼저 경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텝의 단축키 S. 먼저 안전 높이. S는 진입 높이. 자, 그 다음에 S는 제로. 정면에서 봤을 때. 또는 우측면에서 볼게요. 우측면에서 보면 공구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자, 윗면에 딱 닿고 그 다음에 경사지게끔 내려가요.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닿은 상태에서 경사지게끔 내려가는 거는 조금 비추천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살짝 떠 있는 상태에서 경사지게끔 내려가고 가는 거로 바꿀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로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윗면에서부터 0.5 떤 상태에서부터 경사지게끔 내려가는 거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설정에 들어가면요. 자, 링크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재료 상단을 제로에서 0.5로 바꾸면 자, 시작을 0.5mm부터 해서 마이너스 7까지 해서 쭉 내려가게끔 바꿔보겠습니다. 확인하고요. 다시 재생성을 하고요. 자, 다시 우측면 보기를 한 다음에 경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스텝에 S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에서 0.5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스텝 쭉 내려갑니다. 경사지게끔.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0.5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쭉 스텝해서 쭉 한 바퀴 돌면서 이제 3.5가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 0.5니까 끝에 위치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자, 얘가 이제 전체 형상을 따라서 램프로 갑니다. 이거는요. 자, 그리고 모의 가공. 해서 플레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동작을 하면서 경사지게끔 내려갑니다. 얘가 램프 절삭이에요. 여기까지 연습해 봅니다.